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저번 주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빙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놀랍게도 훨씬 시원해졌어요. 사실 지금도 33도, 34도 정도라서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은데 저번 주에 비하면 정말 나아요. 저번 주에는 36도, 37도였거든요. 너무 더워서 자다가 깰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번 주는 추워서 잘 때 이불을 덮고 잤어요. 아무튼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니까 낮에는 여전히 덥기는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이 다른 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여름에 계곡에 간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에선 더운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조금 달라요. 물론 바다도 많이 가지만 가장 유명한 건 계곡이에요. 한국은 산이 많아서 계곡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계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산에 있는 작은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이 되게 맑고 깨끗한 데다 산에 있는 물이니까 물이 차갑고 시원해요. 그래서 계곡물에서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물이 무섭다, 물이 싫다, 그러면 그냥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해서 좋아요. 그리고 텐트를 가져와서 편하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버너를 가져와서 사람들과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면 디저트를 먹을 차례죠. 수박을 사서 미리 계곡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그러면 계곡물 덕분에 수박이 차가워져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계곡에 식당도 많아요. 계곡에 근처에 식당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계곡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보통 가격이 아주 비싸요. 그러면 그냥 이런 곳에서 밥을 안 먹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식사를 해야 해요. 왜냐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거면 계곡에서 나가라고 해요. 밥을 먹어야 여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식당은 다 불법이에요. 왜냐면 계곡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법으로 여기서 식당을 차리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밥을 먹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어야 계곡에서 놀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싸고 맛이 없더라도 그냥 돈을 내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내서 편하고 재미있게 놀러 온 건데 싸우고 화내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계곡 말고도 한국만의 재미있는 문화가 또 있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바깥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휴대용 선풍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실제로 저게 시원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쓰던 휴대용 선풍기를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선풍기가 작아서 바람이 새지도 않고 이미 밖에는 뜨거워서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충전을 하는 게 귀찮아요. 나갈 때마다 충전해야 하는 건 정말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많은 나라에 여행을 가본 건 아니지만 한국의 여름에만 본 게 있어요.
바로 양산이에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잖아요. 그 반대로 양산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더운 걸 막아주는 것도 좋은데 햇빛을 막아서 자외선을 안 쬐는 것도 중요해요. 자외선은 당연히 건강에 안 좋고 한국인들은 태닝한 피부보다는 좀 더 흰 피부를 좋아하잖아요.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든 생각인데 옛날에는 남자가 양산을 쓰면 좀 이상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양산은 보통 여자가 쓴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보통 여자가 좀 더 피부에 신경을 쓰고 남자는 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도 양산을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확실히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여름과 관련된 재밌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바로 이열치열이에요. 이열치열은 더운 음식을 먹어서 더운 날씨를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사실 과학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너무 더울 때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나요? 아무튼 한국에선 이렇게 여름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특히 복날이라고 여름에 많이 더운 날이 있어요. 이 복날에 대표적으로 먹는 가장 유명한 음식은 삼계탕이에요. 삼계탕은 닭을 뜨거운 물에 고아서 만드는 국물 요리예요. 그냥 닭으로 만든 탕은 아니고 닭 안에 찹쌀, 인삼, 대추, 밤처럼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들어요. 닭에 육수를 우려서 만든 요리이고 인삼 같은 몸에 좋은 재료들도 들어가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복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으면 실제로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에선 개고기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 개고기 음식이 보신탕인데 이 보신탕도 삼계탕처럼 복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가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안 먹기 시작한 음식이에요. 이미지도 그렇고 다른 고기들도 많은데 왜 굳이 개고기를 먹냐고 하는 인식에서 점점 사라진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개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개고기를 불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보신탕 집들이 흑염소탕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름하면 또 유명한 음식은 냉면이죠. 아마 상당히 유명한 음식이라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국물이 있는 면 요리인데 면이 차가워요. 이름부터 차가운 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국물이 차가워서 여름에 먹기 좋아요. 보통 냉면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식초랑 겨자가 있어요. 이 식초랑 겨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뿌려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냉면은 보통 만두랑 먹는 편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냉면은 차갑고 맛이 조금 단조로우니까 따뜻하고 여러 재료의 맛이 느껴지는 만두를 같이 먹는 게 아닐까요? 저는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너무 시기만 하고 특별한 맛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또 냉면과 비슷한 여름에 먹는 면 요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바로 콩국수예요. 이름 그대로 콩을 갈아서 물과 섞은 국물에 면을 넣고 말아 먹는 음식이에요. 여름에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냉면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혀 먹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음식은 특별한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콩물에 면을 말아 먹는 음식이니까요. 그리고 콩물에 냄새라고 해야 하나? 그 콩에 비린 냄새가 있어요.
보통 콩국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냄새 때문에 싫어해요. 저는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싫어하는 편도 아니에요. 누군가 공짜로 준다면 먹겠지만 제 돈을 주고 굳이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콩국수에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역에 따라서 다른 재료를 쓴다는 점이에요.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콩국수에 소금을 뿌려 먹어요. 그래서 짭짤한 소금의 맛이 나면서 콩의 고소한 맛이 같이 나요. 그리고 경상도의 왼쪽에 있는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을 뿌려 먹는데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설탕을 뿌리면 너무 달아서 디저트처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사는 경상도 지역에서만 먹는 우뭇가사리 콩국도 있어요. 우뭇가사리는 해초류예요. 해초류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다풀이에요. 그냥 미역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뭇가사리를 가공해서 묵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콩국물에 넣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식감이 별로고 너무 흐물흐물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여름을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여름 문화가 있나요? 오늘 또 쭈나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